4차함수의 a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특대를 갖는데,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지금 도함수의 부호로서 원함수의 증가함수를 살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건데, 함수의 개형이 정확히 몇 개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 4차는 최고차항의 양수면 첫 번째 모양이 뭐야? 감증 감소 증가 감소 증가 1번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증 총 이렇게 4개의 모양이 있단 말이야. 둘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기울기의 0인 순간에 존재하고 얘는 기울기의 0인 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이에 감증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3차 함수 얘 도함수로서 얘 도함수로서 도함수가 어떻게 생기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면 감증 감소 증가 마찬가지 도함수가 다음처럼 접한다면 감증 감소 0 감소 증가 감소하다가 0 감소 증가 3차 함수가 다음처럼 해가 한 개 없다. 풀감소 증가 그러면 감증. 되게 유니크한 상황인데 3차 함수 다음처럼 막대기 같은 모양. 얘는 지금 증가함수 존재하는 거고 얘는 증가함수가 없으면 다음처럼 그냥 2차 함수 모양, 2차 함수 좀 넙대대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차 함수의 개형이 총 4개 있는데 정확하게 4차 함수의 개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림을 촬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눠서 얘는 뭐가 있고 지금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라면 얘만 극대가 있고 나머지는 극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대의 모양을 가지려면 이렇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져야 극값을 가져요. 얘가 극값을 갖는 거고요. 얘는 그게 없는 상태이겠지. 그럼 극값 언제 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도함수가 3차 함수인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한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3차 함수 찾으면 미분치면 도함수 x를 묶으면 4x를 묶이나? 4x를 묶으면 2x제곱 3x 플러스 얼마야? 3a야.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져야 되는데 다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 건 공통점 1이죠. 총 2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심해야 될 건 2가지입니다. 일단 x는 0이라는 해를 하나 가져요. 근데 그 뒤에서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만든다고 말 수 있고, 다음 판별식이 이보다 크면 되겠죠. 조심할 건 얘가 x인데 이 뒤에가 x는 0 해를 가져버리면 중은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서 앞에 해인 0 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얘가 이미 해를 하나 갖기 때문에 얘에서 0 해를 가져버리면 0 중근 나와. 중근 나오면 얘란 말이야. 그까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빼줘야 되는 거고,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보다 작아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이제 24a가 작아요 9, a가 작아요 24분의 9니까 얼마야? 8분의 3. 그럼 이제 x가 8분의 3보다 작아요 라는 해가 나왔는데 뭐 해야 돼? 0 빼줘야 됩니다. 얘가 x는 0, x 0 넣으면 a가 0이라는 소리거든. a가 0이면 어떻게 돼? x 0으로 갔잖아. a가 0이면 지금 중근 간단 말이야. 즉
일단 x에 0 넣으면 이 다음 2차 함수가 x를 0을 해로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0 넣으면 a가 0이기 때문에 a가 0이 되면 이런 말일 거 아니야. 4x 2x제곱 더하기 3x는 0이니까 x 묶으면 x 중근이니까 안 되겠죠? 0이 빠져야 돼. 그래서 8분의 3보다 작다가 답이었는데 여기서 0을 뺐기 때문에 쪼개지죠. 해가 두 가지. a는 0보다 작거나 0과 8분의 3 차이 있다 라고 답을 내줘야 하겠지.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4차 함수 개형, 3차 함수 개형은 맨날 그리거든. 맨날 그립니다. 3차 3개, 4차 3개는 머릿속에 하나 들어있고 하나 네 4개를 그려놓고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찾아서 문제를 풀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형을 4개를 외우셔야 된다. 선생님 근데 새로 다른 2시간. 3차 함수는 미수가 몇 개야? 왜 3개요? ax제곱, bx제곱, cx 더하기 d인데 몇 개야? 네. 기본적으로 3차 함수는 미수 4개거든. 그럼 조건 4개만 하면 끝나는 거겠지. 리미트 x 0으로 할 때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은 항상 조건을 몇 개 준다. 몇 개 준다? 2개 준다. 함수값 수렴하니까 분모빵 분자빵 f0은 0. 두 번째 미분값 x 0으로 가. 필요한 게 얼마야?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얘도 0, 얘도 0이니까 붙이면 되겠죠? 그럼 이 자체가 뭘 말하는 거야? x 0으로 할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이 뭐야? f'이 0. 이게 얼마다? 마12. 마찬가지. 극소는 항상 뭐시오? 그래서 뭐 미분값이 얼마? 0. 그리고 극소니까 1 넣으면 7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마7. 이렇게 몇 개의 조건을 알았어? 4개의 조건을 알았어. 그럼 그냥 3차 함수씩 세워서 ax 3승 bx 제곱 cx 더하기 d. 다함수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다함수는 직접식을 세우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그냥 놓고, 근데 이제 f0이 0이니까 날라갈 거고, 미분 치면 나중에 적분을 배우고 나면 도함수가 문자가 더 적기 때문에 도함수 놓은 다음에 거꾸로 적분해서 원함수로 올라가지만 지금은 원함수로 놔야지. 거꾸로 못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또 뭐래? 안 쓰게 뭐야? 썼고. 그 다음에 0는 마10이니까 C가 마10이야. C가 마10이야. 썼고. 그 다음에 였다가 1는 마7, 였다가 1는 0이야. 그러면 이제 였다가 1는 0이니까 3A 마2B 마12는 0. 마찬가지 였다가 1 여기 C 마12 안 나왔어 이거? 마12 플러스 2B요. 플러스 B라고 썼는데 분명히 이상하다. 1이면 A 플러스 B 빼기 12가 마7 뭐하는데 연립하면 B 나오고 집어넣어서 하면 되겠죠?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T시점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면 제동함수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T 동안 다음 움직인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래. 내가 언제 정지한다고 했어? V가 0일 때 정지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이거 무슨 함수야? 정확히 말하면 위치 함수거든? 위치 함수는 우리 뭐 한다고 했어? 미분 치면 속도함수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속도함수가 얼마야? V는 미분 치면 16 빼기 8T니까 언제 0 나와? T는 2. 언제 V가 0입니까? T는 2에서 V가 0이라고. 2초 브레이크 밟으면 끼익 하면서 멈출 거 아니야. 그 거리가 나오는 함수란 말이야. 그럼 2초 뒤에 멈추는 거 알고, 2초 뒤에 V가 0 멈추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2초 뒤에 위치를 구하면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이 함수가 뭐야? 브레이크를 밟은 후 T 동안 움직인 거리잖아. 그럼 T에 2를 넣으면 2 동안 움직인 거리가 나온단 말이야. 이 함수에. 그럼 결국은 내가 구하고 싶은 움직인 거리는 뭐예요? 정지할 때까지 T가 2일 때에 움직인 거리니까 이 자체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시간이 2일 때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위치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0일 때 0 시작이거든, 시작이. t가 0일 때 0이야. 2는 얼마야? 32 빼기 16에 16이죠. 애초에 제동거리 함수니까 시간을 넣으면 제동거리가 나오겠지. 이 말 제가 제동거리라는 소리는 제동거리.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거리가 얼마큼 나옵니까? 이거거든. 제동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 거겠죠. 그 때문에 2초 만에 쓰는 거니까 좋은 거지.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3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에 실간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3차 함수의 개형도 정확히 뭐가 있는지 들었어야 한단 말이야. 당연히 3차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3차도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볼 거고 결국은 도함수의 보로서 원함수의 증가를 판단하는데 도함수가 2차인데 정확히 말하면 2차 도함수의 해의 종류로서 그래프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최고차 양수일 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서로 다른 두실근, 중근, 허근, 즉 2차니까 판별식이 존재하죠. D가 0보다 2차 도함수의 판별식보다 클 때, D가 0일 때, D가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원함수의 그래프는 증감증 도함수가 판별식 양수, 즉 서로 다른 두실 가지면 증감증, 그냥 기본 모양. 얘는 빵, 뿔이니까 증빵증, 증가다가 빵 증가. 한순간 쉬는 겁니다. 얘는 풀증가, 막대 같은 모양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3차 함수의 모양 3개와 4차 함수의 모양 4개는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항상 다음처럼 그려놓고 이 중에서 픽할 수도 있어. 그럼 당연히 얘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지금 3차 함수가 오직 하나의 실을 갖는데 그러면 얘에서 오직 하나의 실을 갈 수도 있고 얘에서 오직 하나의 실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오직 하나의 실근이겠지. 근데 얘도 이렇게 생기면 오직 하나의 실근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게 얘랑 얘 나눠놓고 얘에서는 무조건 오직 하나의 실근 또 얘에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실을 갖는 경우가 요거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야. 정확히 나누면. 근데 이거 마저 정리하면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을래? 얘랑 얘를 구분할 때 아까처럼 4차는 뭘로 구분했어? 얘랑 얘를 구분할 때 크게 극값. 얘는 극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4차는 뭐 극대가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이건데 3차는 극값 존재. 얘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날을 다른 말로 읽는데 다른 말로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를 여러 가지 나눠준단 말이야. 아,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1대1 대응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해요.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겠지. 존재하려면. 그 다음에 함수가 A 양수면 증가만 하거나 즉 전구한 증가죠. 혹은 A가 음수면 감소만 하거나 얘는 증감증가잖아. 그래서 이 4개의 말이 주어지면 이 모양 원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한 걸 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래 이제 다음 3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 가질 때 얘가 양수야. 그럼 내가 얘를 함수화했어. 함수 취급했어. 3차 방정식으로 나왔습니다. 뭐 해야 돼? 도함수를 구해보자. 도함수가 생겼어. 6x제곱 빼기 6a야. 그러면 지금 얘가 해를 갖냐 안 갖냐 그게 문제거든. 맞아요? 그럼 지금 는 0인데 애 양수지. 얘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해를 가져간 거죠? 해를 갖지. 만약에 지금 6 지우면 x제곱 빼기 a는 0이기 때문에 다음 방정식이가 x제곱은 a란 말이야. 그럼 a가 음수면 해가 없겠지. a 양수니까 해가 있는 거야. 완전제곱식이니까, 제곱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야? 안 되고 요 상황 말하는 거야 지금. 지금 판별 써줘? 너무 쉬운 건데 2차 방정식, 3차 함수의 도함수가 판별식이 양수면 다음 모양, 판별식이 잠깐만 이 모양이란 말이야. 즉 다를 읽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 아니면 중근을 갖냐 아니면
허가를 갖냐? 마찬가지 지금 얘냐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도함수 2차 함수의 판별식을 봐야 되는데 쉬운 모양이니까 A의 범위에 따라 내가 바로 판단해 본 거지만 판별식 때려보면 판별식은 B가 없으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치면 뭐 나오니?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치면 뭐야 6, 36 4가 얼마니? 108? 아닌데 144 144A인데 A가 양수긴 양수죠. 그다음에 지금 판별식 양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모양이라고. 이건 체크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이걸 묶으면 x제곱 빼기 a니까 해가 뿔마 루트 a란 말이야. 아래 올리기 2차 함수의 모양이고 해가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루트 a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래? 도함수로서 어함수 그렸어. 생겼지 이렇게. 함수. 얘가 오직 하나의 실을 갖는데 그럼 뭐 해야 돼? 여기까지 여기서 되는 거 아니야? x축이? x축이 여기까지 여기서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 공식으로 써도 돼? 극대랑 극소의 곱이 뭐가 되면 돼? 이게 극대고 극소고 3차 함수의 그래프 판별 3차 함수는 언제 오직 하나의 실을 간다고 했어? 극대랑 극소의 곱이 얼마일 때? 지금 f 마이너스 루트 a가 보다 작을 때. f 플러스 루트 a가 극대랑 극소인데 언제 y는 0이 이런 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극대랑 극소에 만약에 이런 데 있어. 그럼 교점 한 개야. 실기 한 개야. 그럼 극대랑 극소의 곱이 얼마야? x축 여기 있어. 둘 다 뭐야? 둘 다 음수. 여기 있으면 그러면 두 개의 부호가 뭐 할 때? 뿔뿔 아니면 마마. 뭔 소리야? 부호가 같을 때 뿔뿔 아니면 마마더라. 뿔뿔 아니면 마마. 네. 그럼 두 개의 부호가 뭐 할 때? 같을 때. 네. 두 개의 곱이 얼마일 때? 양수일 때. 두 개의 곱의 부호가 같아야 한다니까? 뿔뿔이 아니면 마마잖아. 그럼 두 개의 곱이 어때야 돼? 하나의 식으로. 양수여야지. 맞아? 네. 그럼 넣으면 어떻게 되니?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 루트 a 맞아? 넣으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4 마이너스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넣으면 플러스 넣으면 어떻게 되지? 플러스 넣으면 얘랑 뭐가 다른 거야? 얘만 그냥 비교하면 얘가 플러스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일 거야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가 양수. 계산하면 4a 루트 a 플러스 4 마이너스 4a 루트 a 플러스 4 날리면 a 루트 a 더하기 1 마이너스 4 빼주면 a 루트 a 마 1 마이너스 날려주면 음수. 즉 a 루트 a가 뭐랑 뭐 사이? a 루트 a가 마 1과 1 사이야. 뭐야 너무 썩었는데? 얘가 양수니까 날라갈 거고. 그럼 a 루트 a가 1보다 작은데 좀 열받는데? 이거 a의 2분의 1승 a의 2분의 3승이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럼 양쪽에 쳐주면 뭐 0과 1 사이에 있는데 너무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좀 생각해볼게. 여기까지 너무 여기까지 안 가고 그냥 여기서 분배가 낫겠다. 이거 분배 어떻게 되니? 이거 분배 이쪽을 그냥 분배해버리면 a 세제곱 빼기 0은 작은 거죠? a 세제곱이 1보다 작은 거니까 a가 1보다 작다. 원래 범위가 0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여기까지 좀 오바친 거고 여기까지 안 가고 이렇게 펴겠다 차라리. 밖의 점이겠지. x1 넣으면 0 안 나오니까 밖의 점에서 다음 곡선에 그을 수 있는 a의 치수를 구하자. 이거 함수의 그래프로 푸시긴 하지만 일단 그냥 풀어볼게.
네, 영어가. 그러네. 1 넣으면 뭐 나와? 1 넣으면 2a 빼기 1이죠. 얘 0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얘를 지나면 내부의 점 아니야, 내부의 점. 위의 점. 위의 점이면 접방 무조건 2개입니다. 변곡점을 제외하고 위의 점면 무조건 접선이 2개야.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이 아닌 이상 신경 필요 없는 거지. 일단 밖의 점이다 라고 보는 거지. 믿으니까. 밖의 점이라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건 이제 마저리 다 걸리니까 일단 밖의 점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위의 점은 2개니까 당연히 접방 문제니까 뭐 해야 돼? 밖의 점에서 그은 접방 문제니까 뭐 해야 돼? 위의 점 시작해야 되겠지. 위의 점이 t, ft라고 시작을 해야 돼. 기울기는 프라임 t인데 미분치면 3x제곱 플러스 2a니까 3t제곱 플러스 2a. 그럼 당연히 접방은 y는 기울기 곱하기 x좌표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얘가 접방, 얘가 뭘 지난다? 1,0 지난다. 대입 0은 1러스. 그럼 다음처럼 나올 건데 지금 보면 얘가 뭐냐면 대입하고 나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거든. 1 넣고 나면 이렇게 얘가 t에 대한 3차 방정식인 거고, 결국은 얘가 해가 발생하면 얘가 해가 발생할 거 아니야? 얘 해가 결국 뭐야? 위의 점이야. 위의 점이 결정되면 뭐야? 그게 접방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방정식 해가 이런 식으로 위의 점을 결정짓는 건데, 결국은 접점을 결정짓는 건데, 접점 개수가 결국은 접방 개수야. 그렇기 때문에 다음 3차 방정식에 해가 몇 개 나와야? 1개가 나와야 접방도 1개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항상 내가 주인공이 위의 점, 즉 접점인 이유가 뭐냐면 접점이 결정되면 접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접점이 몇 개 나오냐? 접점 개수가 곧 접방 개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3차 방정식의 해가 1개를 풀면 돼요. 그럼 전개하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정리해보면 이렇게 하면 마 3t제곱 붙으면 마 2t제곱. 순서가 이상하다. 다시 분배. 이렇게 하면 2차식. 그냥 전개할게. 귀찮다. 3t제곱 마이너스 3t세제곱 플러스 2a 빼기 2at. 이쁘게 t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워지고 마 2t 세제곱 플러스 3t제곱, 그 다음 뭐 남니? 2a 빼기 2 남아? 이거밖에 안 남나? 그럼 넘겼으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a 빼기 2야. 얘가 뭐가 싶다? 얘가 해가 1개 갖고 싶다라고 바뀌는 거지. 그럼 이제 다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 문제는 우리가 그림을 안 그래프를 아직 안 그렸기 때문에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인수분해가 됐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보면 다른 문제가 낀 게 있죠?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이 근을 1개가 될 조건이란 말이야. 아까 풀었잖아.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분리하는 거라겠지? A가 xt 빼고 A 들어있으니까 A만 넘겨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만 A만 넘기는 거지.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t제곱 플러스 2는 2a. 다음 방정식이 해가 1개. 다음 층을 이제 함수로 바꿔주면 다음 3차 함수와 y는 2a가 교점이 1개 있을 푸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거지.
3차 그리면 미분 치면 뭐 나오니? 마 6t제곱 플러스 6t 해가 뭐야? 0이랑 1이야. 그러면 위로 볼록 위로 볼록 해가 0, 1 맞불마 감소 증가 감소 3차 이렇게 생겼는데 y는 2a가 여기까지 여기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랑 그 수 찾으면 0은 얼마? 0이면 t의 0이 얼마? 0이면 2고요 t의 1은 얼마야? 3이야 y는 2a가 크거나 혹은 y는 2a가 뭐하거나 작거나 둘 중 하나겠죠? y는 2a가 3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둘 중 하나겠지? 여기서 뭐 나오니?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또는 a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제 최소값은 자연 최소값은 2a로 할 수 있겠지? 4차 함수 그리면 마찬가지 낑겨있으니까 넘겨가자. 넘기면 4차가 x에 대한 방정식인데 x 외에 k가 낑겼으니까 넘겨 써주고 다음 방정식을 함수의 관점으로 바라보겠다는 건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를 보겠다.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를 보겠다. 다음처럼 x 외에 다른 문자를 넘겨 써야 상수함수니까 해석하기 좋기 때문에 다음처럼 넘겨 쓰겠다. 그래서 y는 k라는 상수함수와 다음 4차 함수의 교점 2, 음근 1개, 음근 3개, 양근 하나가 나오려면 어떻게 생각 처음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4차 함수를 일단 그려야 되겠지. 그럼 내가 다음 4차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친다면 이 fx를 미분쳐서 함수 f를 그린다면 미분치면 4 3승 12 제곱 4x 빼기 10이니까 1은 0 나오네. 그러면 4 12 3차 2차 1차 상수 마4 마12 1은 0 조립제법 4 4 16 16 12 12 빵. 그러면 이게 뭐 나올까? 마일 3이네. 또 조립제법 4 마4 12 12 0. 그럼 인수분해가 4로 묶었으면 x 빼기 1 x 더하기 1 4로 묶었으면 x 플러스 3. 그럼 지금 도함수가 지금 서로 다른 세실을 갖네. 그러면 기본 3차의 모양인 거고 해가 마3 마1 1인 거니까 걔로 원함수를 그려준다면 감증 근데 4차 함수는 마3 마1 1에 대해서 채워놓고 가야 되겠죠. 마3 마1 1 극대극소를 찍고 가야 됩니다. 귀찮지만 넣어봐야 돼. 마3는 뭐 나올까? 마3이면 81 마이너스 27 곱하기 4가 얼마야? 108 마3 넣으면 플러스 9 18 플러스 36 더하기 3이야?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3 넣었는데? 마이너스네. 마 27 18 21 마 6 마 1 넣으면 1 마 1은 뭐 나오니? 마 1 넣으면 1 마 4 마 2 뿔 12 3 뭐 나와? 10 1 넣으면 5 8 마 14 마 6. 그러면 지금 마 1 넣으면 10
마3 넣으면 마6. 마6 마6이야? 똑같이 나오네. 지금 마3을 넣어도 마6이고 1 넣어도 마6이죠. 그럼 지금 다음 세 개의 점을 지나는 4차 함수 감증이 뭐야? 다음처럼 4차 함수의 모양이 나올 거고 y는 fx. 얘가 뭐랑? 얘가 y는 k라는 교점이 양근 실근 가지려면 양근 음근 가지려면 x축 y축을 그려줘야 돼. 그럼 x축이 y 어디 있고 y축이 어디 있을까?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0 이쯤 있겠지.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y축 이쯤 있을 거거든. 이렇게 y축 이쯤. 근데 y축과의 교점이 얼마야? y 절편이 얼마니? 0은 y축 옆에 3이거든 이렇게. 맞아요? 그럼 x축은 10과 마이너스 사이에 있을 텐데 y 절편 3이니까 더 밑에 뭐 이쯤 대충 있는 거거든 이렇게. 이쯤 있는 거거든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y는 x과의 교점이 지금 y는 k와의 교점이 음근 3개, 양근 1개야. 이자 생기면 음근 하나, 양근 하나란 말이야. 즉 y축을 기준으로 y축 왼쪽이 음근, y축 오른쪽이 양근이란 말이야. 이거 음수잖아. 양수구. 뭐 어디 써야 되냐라는 거지. 이쯤 있으면 양이야. 여기부터겠네. 여기부터.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y는 x가 이렇게 있어야 음근, 양근이겠지.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버리면 양일 거 아니야. 안 되겠지. 더 내려오면 또 양 안 되겠지. 그럼 대신에 뭐밖에 없냐면 여기 사이. 여기부터 여기 사이겠지. 이만큼 사이밖에 안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가 10이고 3이니까 k의 범위가 3과 10 사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다시 핵심 아이디어. 어떠한 두 개의 함수가 x는 a에서 같은 직선에 접하고 다른 점 만난대. 그럼 이제 이 상태로는 3차 2차거든. 그럼 3차 2차가 어떻게 생겨 쳐먹어야 한 점에서 같은 직선에 접한다. 공통 접선을 갖는다라는 거거든. 접하고 만난다거든. 그럼 네가 3차랑 2차를 그려서 다음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다고. 3차가 대충 있으면 뭐 이런 느낌이거든. 이렇게 접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그래프로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뭐해? 일단 연립해. 다음 함수의 관점을 방정식 관점을 본다면 연립했어. 다음처럼. 근데 연립하면 함수의 입장에서 접하고 만나요를 방정식을 읽으면 접하면 중근, 만나면 실근이라겠죠. 항상 접하면 중근 간다 했잖아. 이중근. 스접 정확히 말하면 얘는 3차 2차니까 스접이거든. 지금 뜰접은 3중근이라서 못 갔겠지. 3차랑 2차는 결국 3차 방정식 해랑 똑같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은 해가 3개 중에 1개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이중근 실근밖에 안 되는 거야. 얘가 3중근이면 근이 없잖아. 근이 모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함수의 관점을 방정식 관점을 읽으면 중근 하나, 중근 실근 갖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친구가 중근 실근 어려워. 넘겨. 그럼 이걸 풀자면 뭘 풀자? 더 쉬운 x에 대한 방정식인데 x 외에 다른 거 낑기면 걔만 빼서 넘긴 다음에 다음 방정식이 중근 실근 간다는 게 좀 더 이쁘다 이거지. 그럼 다음 방정식 다시 함수의 관점을 바라본다면 다음 3차 함수와 y는 k라는 어떠한 가선이 중근 실근을 갖는다. 그럼 중근이 뭐랄까? 중근이 항상 접한다. 근데 이중근이니까 스접하고 실근 교점. 그러면 결국은 3차랑 1차가 접하고 만나요니까 극대나 극소가 0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미분 치면 6x제곱
빼기 6x 빼기 10이니까 인수에 치면 해가 뭐 나오니? 그럼 지금 아래 오른 2차 함수 마 1인데 원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 x는 마이너스 극대 얼마? 극대가 얼마? 마이너스 극대 얼마니? 마이너면 마 2, 마 3, 10이니까 얼마야? 7 극소가 얼마야? 2는 극소 얼마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이야? y는 k가 극대에 접하거나 극소에 접하면 되겠지. 그죠? 극대에 접하면 a가 마이너스 1인 거고 극소에 접하면 a가 2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극소에 접하는 상황이겠지. a가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x는 a가 되는 거고 얘가 y는 k가 되는 거니까 a가 2인 거고 k가 i12에요 라고 답이 나오겠네. 그럼 f 넣고 g 넣어. 다음 4차가 다음 2차보다 다음 범위에서 크다를 푸는 건 힘들다고. 4차랑 2차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만나면 힘들단 말이야. 얘 해석한 대신 넘겨서 전부 다 넘겨서 x과의 관계를 보는 것도 있고 그럼 x니까 x를 제외한 다른 문자만 넘겨서 다음 4차가 다음 a보다 크다를 해석하는 게 좀 더 쉽다라는 거지. 얘를 푸는 게 아니라 차 함수를 풀어도 되고 이해한 거, 즉 얘랑 그러니까 얘랑 얘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구간 다음 부등식을 다음 함수로 넘기면 최대한 이쁘게 내가 해석할 수 있도록 다 넘기든가 아니면 a나 k 빼서 넘기든가 둘 중 하나 해서 y는 4차 함수와 y는 a 다음 구간에서 다음 두 개의 친구가 얘가 얘보다 크고 싶다 그러면 다음 주어진 범위에서 뭘 찾아서 다음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를 찾았어. 다음 4차가 다음 범위에서 얘보다 항상 크대 하면 항상 크려면 다음 범위에서의 다음 4차 함수의 최소를 찾으면 최소값보다 a가 더 작으면 얘는 얘보다 항상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등은 없기 때문에 등은 안 들어가겠지. 그럼 4차 함수의 최소를 찾으란 말과 같은 말이겠네. 그럼 범위가 주어진 4차 함수니까 극소 찾고 양극점 찾아서 제일 작은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미분 치면 해가 뭐 나오니? 해가 마일 나오나요? 4 6 4 0 6 10 4 마사 마사 4 10 마십 10 그럼 또 해가 있나? 4x제곱 마 4x 더하기 10은 인수가 돼? 1을 묶으면 됐나? 안 되겠죠? 판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x가 음수 나오죠? 안 되네. 그러면 4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해가 해를 하나만 갖는 그런 상황인 거지. 지금 이 친구의 판별식 얼마니까? 판별식 때리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x면 음수죠. 그럼 지금 도함수 해가 실근 1개야. 실근 1개, 허근 이기 때문에 다음 3차 함수의 개형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걸 수도 있고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려놓고 그냥 근이 1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합시다. 근이 1개 있어. 그럼 이제 도함수가 다음 주에 생겼으니까 4차 함수가 마 뿔이니까 개형이 마 뿔 이렇게 생겼어. 이게 원함수 마이너스 fx. 그럼 주어진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랑 0인 거 뭐 이만큼이겠지. 그럼 최소가 당연히 극소에서 갖는 거고 x는 마이너스 최소네.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는 마6이야. 여기가 이제 x는 마이, x는 0 최소. 뭐 해야 돼? 얘가 y는 0보다 항상 크면 되는 거니까 a죠. 이거 크다, a는 y6보다 작아요 라고 답을 낼 수 있다. 옛날에 했지. 감사합니다. 미분의 반대말이 적분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미분의 반대말이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fx가 있습니다. fx를 미분하면 f'x가 되죠. 얘를 뭐라 불러요? 얘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 다른 말로 미분계수. fx의 도함수. 미분 계수는 x가 아니라 a죠. 미분 계수의 일반항을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가 a일 때가 미분 계수야. 함수니까. 근데 도함수라는 건 이제 실은 유도함수. 기울기로 대응돼도 유도되었다. 유도함수란 말이야.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이 거꾸로 가는 걸 이제 뭐라고 부르겠다? 이 거꾸로 가는 게 이제 적분이야. 이 적분인데, 이 거꾸로 올라가는 게 적분이란 말이야. 내려가는 게 적분 미분이고 올라가는 게 적분을 생각한다면, fx를 미분하면 도함수, 적분하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얘 이름은 얘 입장에서 보면 f'x의 적분한 결과를 뭐라 하면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적분 혹은 원시함수, 피적분함수. 피적분이야. 피적분 무슨 뜻이야? 적분 당한 함수. 얘 적분하면 얘가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역도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도함수의 반대말이니까 역도함수인 거야. 도함수 거꾸로 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말로 쓰거든. 근데 원시는 그 원시입니다. 그 우가우가 그 원시를 말하는 거야. 옛날 함수라 이거지. 초기 함수라 이거지. 부정적분. 그래서 잡아. 꼭 올라가는 걸, 내려가는 거면 도함수, 올라가는 거면 그 친구의 부정적분, 원시함수, 피적분함수, 역도함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얘의. 이해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x제곱은 미분치면 뭐 나와? 2x 나오거든. 더하기 1도 미분치면 2x, 더하기 100도 미분치면 2x. 즉 미분을 치면 상수가 날아가기 때문에 x제곱에다가 어떤 숫자가 붙어있어도 적분값은 미분값이 일정한 말이야. 그럼 거꾸로 적분을 하게 되면 뒤집어 올라가는 건데, 그럼 2x를 적분하면 x제곱인지 x제곱 더하기 1인지 뭔지 모를 거 아니야. 적분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거꾸로 올라갈 때는 진짜 미분 치면 상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적분 치면 어떠한 상수가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부정, 정해지지 않는 적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 왜 정해지지 않았냐면 어떠한 적분 상수가 붙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니까 정해지지 않았다. C를 알아야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얘는 얘 부정적분 중 하나야. 정확히 말하자면 얘를, 그러니까 프라임을 적분하면, 부정적분하면, 원시함수를 구하면, 피적분함수를 구하면 얘가 뭐냐면 얘의 부정적분 중 하나야. 왜냐면 C를 암착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거야. f'x를 부정적분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인테그랄 dx라고 합니다. 인테그랄이 뭔 뜻이냐면, 항상 이제 적분은 잘라서 쌓아서 더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한다는 의미라서
썸이란 말이야. 썸. 그럼 s를 늘린 거야. 인테그랄. 다음 fx를 x로 적분하고 싶다. 그럼 다음처럼 적분하면 뭐가 나오냐? 얘 부정적분 중 하나였어. 걔 대표 fx입니다. 그리고 뭐부터? 적분사서 붙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프라임 x를 적분 쳐세요. 인테그랄 dx 붙이세요. 붙이면 부분 적분 중 하나 나오고 다시가 붙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정확히 말하면 얘의 부정적분 중 하나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얘가 정확히 말하면 인테그랄 fx dx가 얘가 정확히 말하면 fx의 부정적분인 거지. 부정적분을 계산하면 그의 대표 상수가 없는 거 쓰고 c가 붙으면 돼. 그리고 이 c를 뭐라고 하냐면 얘 때문에 모르는 거니까 얘를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x로 적분했기 때문에 얘는 적분 변수예요. fx dx니까 dx는 적분 변수. 뭔 소리냐면 x로 적분했습니다라는 뜻이. dy면 y로 적분. 오케이? 그럼 원본 가면 결국 이제 요 관계는 내려가는 거지만 다시 그러면 얘 부정적분 중 대표를 뭐라고 쓰면 large fx라고 씁니다. 다시 거꾸로 large fx는 small fx의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분 모양이야. 일반적으로 large fx는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쓰는데 이거지. 지금 얘 부정적분이 얘인 이유가 뭐냐면 f 미분 뭐 나와? f를 미분이 뭐기 때문에 f의 미분까지 뭐기 때문에 프라임이기 때문에 얘가 얘의 부정적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large fx가 fx의 부정적분이야 라고 주려면 이렇게 주는 겁니다. large의 미분은 small이라고 하자라고 주면 이 말 자체가 large를 미분해서 small이 나온다 라고 적어줘야 small의 적분, 즉 small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large fx야 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그럼 이 large fx가 뭐냐면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보통 쓰지만 정확히 말하면 부정적분 중 하나. 그럼 다음처럼 표현되려면 일반적으로 large가 small의 적분 형태로 쓰이는데 이게 쓰려면 large의 미분까지 small이라고 줘야 돼. 이렇게 주든가 혹은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주든가. 그래서 large fx는 fx의 부정적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양. 읽을 때 fx의 부정적분, fx의 원시함수, 피적분함수, 역조함수라고 읽을 수 있다고. 근데 얘가 미분이랑 적분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이거지. 다시 읽으면 결국은 large의 미분값이 small이라면 large는 fx의 부정적분, 원시함수, 피적분함수, 역도함수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fx를 인테그랄 dx, fx를 fx dx, x로 적분치면 뭐가 나오겠다? large fx 더하기 c. 얘가 얘의 부정적분이 하나니까. 그래서 이게 적분 공식입니다. small을 적분하면 x로 large fx 더하기 c, 즉 부정적분 중 하나를 쓰고 더하기 상수함수가 붙이면 돼요. 그래서 얘가 정확히 말하면 얘의 이름이 뭐야? fx의 부정적분. 얘는 중 하나인 거지 정확히 말하면. 얘의 이름이 뭐냐면 얘의 이름이 정확히 말하면 fx의 부정적분입니다. fx의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인테그랄 fx dx를 구하라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large fx 더하기 c라고 쓰는데 fx는 미분 쳤을 때 fx가 나오는 모양이겠지. 당연한 이야기, 미분과 적분이 만나면 사라지는데 1번 인테그랄 fx dx, 얘는 지금 적분 먼저 한 거거든. 그 적분한 다음에 뒤에 미분한 겁니다. 봐봐, ddx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x로 미분하라는 뜻이야. ddx, x로 미분하라. 인테그랄 fx dx, x로 적분하라. 얘 순서가 적분치고 미분한 거거든. 그러면 적분치고 미분하면 인테그랄 fx dx는 뭐야? large fx 더하기 c라고 했죠? 이렇게 계산하면 fx 적분치면 large라고 한다고 했잖아. 왜냐면 얘가 일반적인
부적분의 모양이니까 더하기 C. 그 다음 그 뒤에 뭐 하래? 그 뒤에 이렇게 ddx가 붙은 거라고. 얘는 순서가 적분하고 미분한 거야. 그러면 다시 미분 분배하면 아까 말했잖아. 다음처럼 fx의 부정역분 중 하나가 라주가 되려면 라주의 미분값이 스몰이 돼야 돼. 그래서 미분 치면 라주의 미분이 스몰이 되는 겁니다. 라지 fx dx가 스몰 fx. 이 소리라고. fx를 미분하면 스몰이야. 까불라는 거라고. 이 말과 라지 fx에다가 ddx를 붙인다는 말과 지금 얘는 같은 말이라니까. 프라임 x로 미분하세요. ddx x로 미분하세요. 둘 다 x로 미분하라. 미분 치면 fx. 상수는 미분 치면 0이죠. fx죠. 뭔 소리냐면 f를 적분하고 미분하면 그냥 f요. 적분하고 미분하면 그냥 f라고. 이해했어? fx를 적분하고 미분하면 fx 적분하세요. 그럼 뭐가 돼? 라지 fx 더하기 c. 미분하세요 하면 라지는 미분하면 스몰이니까 스몰 상수는 사라진다. 이 내용입니다. 다시 거꾸로 dx fx를 뭐하지? x를 미분하라는 뜻이 아니 미안 다시 미분하고 걔를 적분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미분 치면 프라임 x라고 쓴다고 했잖아. 프라임을 x로 적분하라는 뜻이거든. 그럼 프라임을 적분하면 프라임의 원시함수가 스몰이니까 스몰 다음에 뭐 붙어야 돼? c가 붙어야 돼. 즉 미분을 나중에 하면 상수가 안 생기지만 거꾸로 적분을 나중에 하면 상수가 생깁니다. 항상 적분이 나중에 있으면 생기는 거야. 거꾸로 순서가 스몰을 미분하면 프라임을 적분하면 스몰인 건데 뭐 붙어야 돼? c가 붙어야 돼. 즉 적분을 나중에 하면 스몰을 붙는다. 결국 이 내용이라고 해석하자면 이해돼? 그래서 이것만 적으면 되지. 부정적분의 미분의 반대가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적분 없애기 위해 미분을 치고 미분 없애기 위해 적분을 칩니다. 인테그랄 fx dx가 다음과 같다면 양변을 미분 치는 겁니다. 적분이 없어지려면 양변 미분 치면 사라지면서 fx는 4x 빼기 5가 되겠죠? 마찬가지 양변 미분 치는 건데 봐봐. 지금 x 빼기 3fx가 이게 하나의 함수입니다. 하나의 함수 보는 거야 이렇게 gx 같은 이렇게. 이거 미분 쳤다고 이거 곱미분 아닌가 이딴 말 하면 안 돼. 하나의 함수입니다. 미분 치면 그냥 내부에 있는 인테그럴만 날아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양변 ddx x로 미분 치면 내부에 있는 함수가 남는 거야 이렇게. 미분 치면 x 빼기 3 fx 이게 좌변. 우변은 x를 x로 미분했기 때문에 그대로 미분 치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상수는 사라지겠지. 그럼 양변을 x 빼기 3으로 나누면 fx 나오겠죠? 나누면 돼요. x가 3이 아니겠지. 약분 치면 답이겠지. x 3이 아닐 때. 그죠? 약분 안 되나? 마찬가지 얘도 하나의 함수를 보는 겁니다. x, fx는 하나의 함수가 있고요. 지금 적분 치고 미분 쳤죠? 그럼 적분과 미분이 만나면 사라질 건데 미분을 나중에 하면 그냥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변 지워지면 xfx야. xfx가 4승 빼기 3x제곱이겠지. 그럼 x가 0이 아닐 때 x를 양변을 나누면 fx가 등장하겠지. 끝났죠?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미분 치고 적분 쳤어. 그럼 이거 연산한 다음에 적분 치는 게 아니라 사라질 거라고. 사라질 건데 적분이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적분 산수가 붙을 거라고 이렇게. 그럼 fx는 다음처럼 적분 상수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제되지 않은 상태인 건데 f는 2니까 집어넣으면 c가 결제가 되겠지. 1이면 2가 나오려면 c가 뭐가 나오면 돼? c가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되겠죠? fx 결정했지? 조심해야 됩니다. 미분과 적분이 만나면 사라질 건데 미분이 바깥에 있으면 사라질 거고 적분이 바깥에 있으면 상수가 붙는다라는 거지.
이제 다음 함수의 부정적분 가겠습니다. x의 n승을 부정적분하면 뭐가 돼요? 라고 하면 봐봐, 잘 봐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x의 n승을 미분 치면 어떻게 됐어? n이 튀어나오고 지수가 1 줄지. 맞아? 그럼 미분의 메커니즘은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지수가 1 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친구를 적분해야 다시 지금 얘가 미분이잖아. 거꾸로 누구를 적분해야 x의 n승이 되냐? 그러니까 누구를 미분해야 x의 n승이냐를 보면 돼. 됐어? 열간산이라는 거. 다시 x의 n승을 적분치면 지수가 1 줄고 역수를 1 튀어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다. 합성함수의 적분이거든. 근데 이거 이과가 아닌데, 아니 문과가 아니라 이과인데 살짝 맛보기만 하자. 우리는 거꾸로 갈 수 있거든. 잘 생각해봐. 우리가 x의 a의 n승 미분 친 적 있어 없어? 했잖아. 뭔 소리야? 합성함수의 그 미분이죠. 네. 빼고 하는 거예요. 건미분 속미분. 네. x 더하기 a의 n승을 x를 미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 뭐였어? 어떻게 하는 거였어? 내부에 이상이 들어있으면 셀카고 미분, 즉 건미분 속미분이었잖아. 그럼 내부에 있는 걸 x로 치고 건미분 지수가 1 튀어나오고 지수가 1 줄었지. 그리고 내부에 있는 거 미분치면 1이니까 이 상태였잖아. 결국 얘가 아니라 결국은 ax 더하기 b가 n승, 얘가 메인이었지. 얘 너무 쉬운 거고. 즉 내부가 1차식이면 내부에 미분값이 튀어나오는 건데 속미분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 아무것도 안 튀어나오니까 너무 쉽잖아. 마찬가지 세이 버전부터 해봤고요. 다시 ax 더하기 b의 n승의 n승, 즉 1차식에 거듭제곱에 미분을 치면 뭐가 합니까? 하면 쌩까고 미분, 속미분, 아니 건미분, 내부에 이상하가 들어있으면 걔를 무시하고 미분 치면 다음처럼 됐지. 난 뭐 하는 거였어? 내부에 미분값이 튀어나오는 속미분 해주는 거였는데 미분하면 a란 말이야. 얘가 튀어나왔지. 그래서 얘가 건미분이었고 얘가 속미분이었잖아. 맞아? 그러면 얘를 x의 n승이 아니라 x 더하기 a의 n승을 적분치면 뭐라고 합니까? 라고 생각하면 똑같거든? x 더하기 a의 n승이면 지수가 1 늘고 튀어나와요. 그리고 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거 왜 그래요? 생각하면 해보면 돼. x 더하기 a의 n 더하기 1의 n 더하기 1승분의 1을 x로 미분쳤을 때 얘가 잘 나오는지 해보면 된다. 그러면 x 더하기 n 더하기 1승이니까 미분치면 지수 앞으로 튀어나오지. 사라지겠네? 이 아닌 거. 미분치면 나오니까 지워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a고요. 지수가 1 줄지. n승이지. 잘 나오고 있죠? 그죠? 잘 정의된 겁니다. 다시 인테그랄 ax 더하기 b의 n승 dx, 즉 합성함수의 적분에 되게 쉬운 형태고요. 문과는 하지 않습니다. 딱 이 정도만 하고 싶다 이거야. 마찬가지 얘는 미분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마찬가지 얘는 n 더하기 1분의 1 ax 더하기 b, 즉 무시하고 적분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죠? 무시하고 적분하고 마찬가지로 1차식이 오니까 유니크한 상황이라서 무시하고 적분하고 a만 튀어나온다고 외웠잖아. 마찬가지 얘는 a가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얘는 역수로 튀어나와야 돼요. 다른 점은 뭐야? 1차식의 거듭제곱이면 1차식의 미분값이 역수로 튀어나옵니다. 이만 딱 붙어 이렇게. 즉 미분이 a가 붙으면 적분은 a분의 1이 붙어. 1차식만 해보자라는 거지. 아니면 전개해야 되거든. 뭐만 바꿔야 되거든. 왜 그래요? 라고 해보자면 a분의 1 n 더하기 1분의 ax 더하기 b의 n 더하기 1승을 적분치면 잘 나오는지 확인하자고. 그러면 얘 미분 치면 n 더하기 1 튀어나오지.
합성함수 미분이야. x에 대한 치고니까 이거 미분 치면 어떻게 돼야 돼? ax에 b에 n 더하기 1이니까 미분 치면 뭐가 튀어나와? n 더하기 1 튀어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지서 1 줄지 이렇게. 그리고 뭐 해줘야 돼? 그리고 뭐 해줘야 돼? 내부에 있는 거 미분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원래 앞에 뭐가 붙어있으니까, 원래 앞에 얘가 붙어있으니까 다 지워지겠지 이렇게. 이해돼? 다시 역연산이야. ax 이게 진짜 되니까 확인해보기 위해서 ax 더하기 b의 n 더하기 1승이면 얘 미분치면 어떻게 된다고? 얘 미분치면 겉미분 속미분이니까 일단 n 더하기 튀어나올 겁니다. 쌩까고 미분했지. 지혈 줄었어. 그 다음에 속미분 내부에 있는 거 미분해서 꺼낸단 말이야. 요거하고 요거. 그죠? 근데 원래 a랑 n 더하기 지워줘야 내가 원하는 모양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a분의 1 써야 지워질 거고 n 더하기 1분의 1 지워지니까 뭐밖에 안 남아 결국은 ax 더하기 b에 n승만 남지. 그럼 내가 원하는 모양 잘 나왔지. 즉 얘의 미분값이 ax 더하기 b n승이라면 얘는 잘 정의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 얘가 합성함수의 미분의 문과 버전이고요. 얘도 할 수 있어야 돼. 마찬가지 이제 인테그랄은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인테그랄은 실제로 리미트 시그마란 말이야. 리미트 시그마가 확장된 거기 때문에 시그마의 성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도 분배가 뭐밖에 안 됐어? 실수배 더하기 빼기만 적분이 분배가 가능했거든. 곱하기랑 나누기는 분배되지 않습니다. 미분도 안 됐죠. 적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배에 바로 튀어나올 수 있고, 즉 x에 대한 적분이니까 x가 아닌 수 튀어나올 수 있고요. 더하기에 대해서 분배 가능, 빼기에 대해서 분배 가능. 그다음 우리가 모든 다항함수에 대해서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성질 상수배 젖셈 뺄셈만 분배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곱과 나누기 안 되기 때문에 역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분의 모양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역추적이 가능하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역추적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잘 나오는 거 f 곱하기 g는 미분치면 뭐 나와? fx 곱하기 gx 곱미분 미분하면 뭐 나오니? 뭐라고? 미그금이 나오죠. 미그금이. 곱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미분이 얘가 적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뭉탱이 겁나 짱나죠? 이 뭉탱이를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곱 나와요. fx 곱하기 gx 나옵니다. 이해돼요? 꼬라지를 봐야 되는데 항상 적분 쳤는데 c 안 붙이면 안 되겠죠? 항상 적분 치면 c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곱 미분이 미그금이라면 미그금의 모양이 나온다면 적분 치면 곱이 나옵니다. 이제 모양이 되게 어렵죠? 역추적해야 돼. 이상한 모양 나왔어. 그러면 거꾸로 야 이 새끼는 누굴 미분 친 건가?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역추적. 다시 더 쉬운 모양 xfx는 미분 치면 뭐 나올까? xfx 미분 치면 미금이 쳐야 될 거 아니야. 뭐 나와? 미분 x 미분 뭐 나와? 1 fx 플러스 그대로 미분 x 프라임 x 맞아? 그 다음 마찬가지 fx 더하기 xf 프라임 x를 적분 치면 뭐 나올까? 이 새끼 도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 이 도함수가 뭐라고? xfx라고. 거꾸로 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라면 거꾸로 얘를 적분하면 얘야. 미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의 모양, 즉 곱미분 계열은 곱미분 공식이니까 곱미분 계열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역추적이 가능하다. 됐어? 다시 fx의 제곱은 미분치면 뭐 나와? 쌩까고 미분 efx 곱하기 속미분 fx 미분치면 뭐 나오지? 지금 얘는 정확히 말하면 fx의 제곱 전체를 미분친 거잖아 이렇게. 그럼 겉미분 속미분 해야 돼. 그러면 겉미분 쌩까고 미분 2 튀어나오고 그대로 곱하기 뭐 해줘야 돼? 속미분 f 프라임 x란 말이야. 겉미분 속미분이죠. 마찬가지
거꾸로 이 fx 프라임 x를 적분 치면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뭐 나와야 돼? 열연산이니까 뭐 나와야 돼? 뭐 나온다고? fx에 뭐 나온다고? 제곱 플러스 C. 제곱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열연산이기 때문에 잘 나오는 정확히 말하면 곱적분이란 말이야. 곱적분. 물론 정확히 말하면 좀 이과 영역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알고 있으면 행복하겠지. 잘 나오는 거 하나 더 쓰면 어떠한 상수는 적분치면 상수는 x의 0승 같은 거기 때문에 x의 0승이니까 0승은 지수가 1 늘지 1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는 ax의 0승인데 a는 상수에 냅두고 x의 0승 x의 0승을 적분치면 지수가 1 누르고 튀어나오니까 1분의 1일 거 아니? 그냥 ax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수는 적분치면 그냥 뭐가 붙어? x가 붙어요. 나 뭐 써야 돼? c. 오케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가끔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1입니다. 1. 아무것도 없으면 1이야. 1. 잘 안 나오겠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1이기 때문에 x야. 잘 나오는 거 1번 적분 7에 1번 적분 치면 더하기 빼기로 이루어졌으면 인테그랄 분배 가능하니까 각각 적분 치면 된다. 5x 3승 미분하면 상수 냅두고 x 3승이니까 어떻게 돼? 지수가 1 늘어 역수가 튀어나오지. 마찬가지 마 3 냅두고 x의 2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x가 지수가 1 늘고 튀어나온다. 어떻게 된다고? 상수 어떻게 된다고? 상수 어떻게 된다고? x가 붙는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적분했는데 3번 치에 c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 c1, c2, c3 생기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만 c를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연산해주면 되겠죠? 나중에 암산합니다. 오케이? 2번 인테그랄 내부에 곱과 모양이 있으면 무조건 이쁘게 해줘야 됩니다. 내부 전개 2x 제곱 마 5y 마 3dx dy라고 어떻게 다음처럼 이렇게 곱과 목의 모양을 해결한 다음에 적분 이 y 제곱을 y로 적분하니까 3승 지수가 커져 3분의 1 3분의 2 y 세제곱 이제 이렇게 암산하고 싶다고 지수가 늘고 튀어나오죠. 마찬가지 마 5y y의 제곱되면서 2분의 1 튀어나온다. 2분의 5 y제곱 마 3 y가 붙는다고. 맨 마지막에야 c를 붙이면 된다 이거지. 됐어? 3번 잘 봐. 누구에 대한 적분이야? x에 대한 적분이야. x에 대한 적분이면 x만 변수야. 2x 적분하면 지수가 1 늘어 2분의 1 튀어나오는데 사라지겠지. 자전화 형태입니다. 2분의 1 맞춰서 지워지게끔 상수를 줍니다. t는 그냥 뭐니까 상수니까 x가 붙어. 맨 마지막에만 c를 붙이면 됩니다. 더하기 골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뭐 해야 돼? 합쳐하자.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합쳤으면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dx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각각 적분 3x 제곱 적분치면 어떻게 된다고? 제곱이니까 3 앞에 튀어나오면 3 지워지지? 해줘야 돼? 3 x의 3승 3분의 1 해줘야 돼? 지워지니까 바로 x 3승 쓰자고. 항상 x는 앞에 2가 붙어있고 제곱은 4에 붙어있어. 일부러 분수 지우려고. 분수 싫으니까. 마찬가지 항상 제곱은 3 붙어있고 1차는 2 붙어있어. 왜냐면 1승은 2분의 1 튀어나오거든. 2승은 3분의 1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 때문에 일부러 지우려고 다음처럼 2가 대입하고 있는 겁니다. x는 제곱 2분의 1 지워지죠? 상수는 그냥 x가 붙어. 그래서 x제곱, x제곱, 4x 마지막 시험 붙이면 돼요. 분수꼴의 모양도 약분해줘야 돼. 약분 될 거 아니야. 분자 3승 3승이기 때문에 2의 3승, 3의 3승, x 3승, 2 3승, x 더하기 2, x제곱 2x 플러스 4기 때문에 뭐 해주고 분수꼴 날려준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만 남고 이제 적분 치는 겁니다. 항상 곱과 나누기는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모양 이쁘게 한 다음에 적분 쳐야 돼. 적분 어떻게 했니? 3분의 1 3승 2 튀어나오고 제곱 상수는 C가 붙어. X가 붙어. 마찬가지 뭐 해야 돼? 이 상태 연색 각각 안 돼. 이거 목적분이거든. 근데 목적을 안 배웠잖아. 짱 어려워요. 이과 내용이지. 그렇기 때문에 합치면 어떻게 돼? 넣어주고 합쳐버리면 x 빼기 2분의 x 제곱 빼기 4 아니야? 빼기니까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가 빼질 거 아니야? 그럼 약분 되겠죠? 약분되면 몇밖에 안 남어? x 더하기 2밖에 안 남으니까 x 더하기 2를 적분 치면 되는 거고요. x 적분 이겠죠? 프라임 도함수 주고 있고요. 원함수 찾으래. 그럼 이제 부정적분을 배웠으면 거꾸로 올라갈 수 있다고. 도함수를 알면 원함수를 찾을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도함수를 적분하면 원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적분 치면 3x제곱 항상 x제곱 앞에 3이 붙어. 왜냐면 x제곱은 3승이 되면서 3분의 1이 나오니까 사라진단 말이야. 분수가 사라지죠. 마찬가지 마사 x는 x의 제곱 2분의 1승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이 정도 암산하다 이거지. x 1승이야 제곱되면서 2분의 1 튀어나온다고. 상수는 뭐가 붙는다? 그냥 뭐가 붙어. x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 써야 돼? 적분상수. 적분상수가 항상 0 넣었을 때입니다. 0 넣으면 사래. 이거 항상 적분상수 주는 거예요. fx 찾았죠? 넘어갑니다. 뭐 할 수 있다? 도함수면 원함수 할 수 있다. fx의 위의 점에서의 접수의 기울기. 우리는 미분 왜 배운다고? 접수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 배웠잖아. x에서의 접수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뭐야? f'x지. 위의 점에서의 기울기는 미분에다가 위에 넣는 건데 x니까 f'x겠지. 그게 4x 빼기 3. 결국 뭘 준 거야? 도함수를 돌려준 거지. 도함수 알고 있으니까 적분 치면 원함수 나오지. 4x 적분 치면 제곱되면서 2분의 1 튀어나오니까 2. 상수는 x가 붙는다. 더하기 c. 1,3 지난다. 상수 결정 f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fx 적분 치면 문자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c를 하나 더 주어야 c를 주는 겁니다. 1 넣으면 3이니까 1 넣으면 3 넣으려면 4가 붙으면 되니까 fx 완성시켰고요. f 구할 수 있겠죠? 너무 쉽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원함수가 연속입니다. 도함수를 줬어. 구간별로 정해져 있더라도 구간별로 미분 때리듯 적분 때리면 돼요. fx는 2보다 작을 때는 누구래? 요거래. 적분 치면 3승 되면서 어떻게 돼? 튀어나와. 3분의 1. 끝났거든? 근데 뭘 붙여야 돼? 적분 상수를 붙여야 되겠지?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면 각각 생기거든? x가 2보다 작을 때 생겨. 마찬가지 x가 2보다 클 땐 적분 치면 x제곱 2분의 1 튀어나오니까 사라지고 4는 x가 붙어. 또 c 붙거든? 근데 이 c랑 이 c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c1, c2 다음처럼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면 구간별로 정해진 함수를 각각 적분 칠 텐데 각각 뭐 해야 돼? 다른 c가 붙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각각 붙어요. 각각 생각해줘야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fx는 전구간 연속이기 때문에 x는 2일 때 연속해야 되거든. 그러면 얘 2일 때랑 얘 2일 때 같아야 되겠지. 그리고 f 마이 1이래. 이거 먼저 쓰는 게 좋거든. 마일름 1이래. 그럼 위에 넣어야 돼? 아래 넣어야 돼? 위에 넣어야 되겠지. 위에 마일름 1 넣었는데 그럼 C1이 얼마야? 마일이면 마일 1 넣으려면 얘가 2가 붙으면 돼. 마일름 1 나오죠? 즉 f 마일이 1이니까 x가 마일을 넣으면 2보다 작은 구간 여기다가 마일이면 1 나오려면 c가 2 붙으면 되겠죠? C1이 2 나오죠 이렇게. 그다음 뭔데? x는 뭐에서? x는 2에서 연속이란 말이야. 연속이니까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 똑같은 되니까 C2가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위에 있으면 8 더하기 2는 아래에 있으면 뭐 나오니? 마사뿔 8 더하기 C2니까 얼마야? 6이네. 그럼 C2도 완성. 그러면 fx 완성시켰으니까 문제 끝났지? 일단 문제입니다.
구간별로 정의돼 있어도 우리는 똑같이 각각 부정적분 때릴 건데 항상 C가 구간별로 다르게 붙인 다음에 걔를 구해내야 된다라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다항함수의 부정적분 중 하나인 라지 fx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뭔 소리냐면 얘의 부정적분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라지를 미분하면 스몰 이란 뜻입니다. 부정적분 중 하나라면 미분 치면 스몰 나온다는 소리예요. 주는 겁니다. 이게 안 주면 이게 아니야. 주지 않으면 라지가 항상 스몰의 적분이 아니야. 줘야 됩니다. 이 말을 주든 이 말을 주든 줘야 돼요. 그럼 그랬을 때 이제 뭐 하지? 양변을 미분 치면 됩니다. 양변을 x로 미분 치면 이거 미분 치면 뭐 나와? 써있죠? 라지가 스몰의 부정적분입니다. 라지는 미분하면 스몰 나오겠습니다. 그럼 좌변 스몰이거든? 그럼 우변도 x로 미분 쳐야 된다? xfx 미분 치면 뭐 나올까? 곱미분 나옵니다. xfx 미분 치면 곱미분이라고 뭐 하냐고 뭐야 아까 했잖아. xfx 곱미분이라고 미그금이 미분 치면 사라지고 fx 플러스 그대로 미분. 얘는 그냥 미분이야. 이거 적분하면 안 돼. 지금 미분하고 있습니다. 미분 튀어나오고 1 줄어. 미분과 적분이 지금부터 굉장히 헷갈린다. 이따가 막 이딴 거 쓴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 안 돼. 미분하고 있는 중이다. 미분하면 줄어야 돼. 줄었지? 상호 사라졌지? 그러면 이거 지워지고 결국은 넘겼으면 x f 프라임 x가 등장하는 겁니다. x f 프라임 x는 다음처럼 등장했고 양대 x로 나누면 x는 0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음처럼 프라임 등장했고 뭐 하면 도함수 알면 다시 뭐 할 수 있어? 원함수 할 수 있어요. 도함수 알면 이제 원함수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되니까 적분 치면 되니까. 도함수 알면 적분 치면 뭐 나와? 12x제곱은 적분 치면 어떻게 돼? x는 3승이 되고 3분의 1 튀어나오니까 4 상수는 x가 붙는다고. 마지막 c 붙는데 f0은 5니까 c가 5란 말이니까 fx 완성시켰죠? 이게 간단하지?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3차 다음 친구의 도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극대값이 5일 때 극소를 구하라고 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도함수의 해가 0이랑 4니까 쫙쫙 내리면 원함수가 무엇이요? 뿔 맞뿔이니까 증일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x는 0에서 극대, x는 4에서 극소. 근데 뭐라고 되냐면 극대가 5야. 그럼 f0은 5라고 주어진 거거든. 내가 궁금한 건 f4가 뭐예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미분과 적분이 얽힙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이제는 뭘 찾을 수 있다? 원함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항상 도함수를 식을 세우는 게 좀 용이하거든. 왜냐면 그 전까지는 도함수를 원함수 못 찾았는데 지금은 적분치 본단 말이야. 도함수가 더 짧거든. 그래서 항상 도함수를 식을 세우고요. 적분 치면 3 튀어나오니까 세제곱 2분의 1 튀어나오니까 6x 더하기 c 0은 5거든. c가 5야. fx 찾았죠? 뭐 하면 돼? 극소를 구하세요. 그림 그려놨으니까 f4가 극소니까 다음 친구에 4를 집어넣으면 극소 나오니까 문제 끝났죠? 너무 쉽다라는 거지. 넘어갑니다. 다항함수의 장점 직접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럼 프라임이 뭐야? 프라임 x는 뭐야? 0이랑 뭘 해로 가죠? 그럼 어떻게 되니? 최고 차이에서 뭔지 모르고 x 빼기 2지. 그리고 곱적분 안 되기 때문에 적분 해놔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극대랑 극소졌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 되고 있어? 뿔이니까 항상 근본은 도함수로 원함수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원본 그래프 증이니까 x는 0에서 뭐야? 극대가 뭐래? 2 x는 2에서 극소 마이. 그럼 지금 내가 도함수의 식도 알고 원함수가 0 넣으면 2 넣으면 마이인 것도 알아. 그럼 이제 이거 뭐해?
적분 쳐야지. 그럼 fx는 얼마야? 적분 치면 3분의 1 ax 3승 2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c. 그죠? 그 다음에 0 넣으면 2 마이는 마이 되고 2 넣으면 2니까 a랑 c 찾았으니까 문제 끝났겠지? 이런 식이야. 그래서 다함수의 가장 큰 장점을 항상 살려야 된다. 뭐 할 수 있다? 직접 식을 세울 수 있고 웬만하면 도함수로 식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 왜냐면 식이 주니까. 원함수면 문제도 많잖아. 특수한 상황은 좀 관계에 통해서 빨리 찾기도 하지만 특수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은 다음처럼 연산 문제고요. 0 넣으면 2니까 C 나오는 거고 2 넣으면 마이 나오니까 연산하면 되겠죠? 네가 해. 지금 F2가 마이니까 이것만 적용하면 A 나올 거 아니야? 마찬가지 지금 fx dx 합의 미분이 다음처럼 주어져 있다. 그럼 이 통짜로 적분해요. 미분과 적분이 만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미분 있으면 적분처럼 날리자. 적분 치면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f 더하기 g야. 는 적분 치면 제곱 2분의 1 2x 더하기 c란 말이야. 그래서 fx 더하기 gx의 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얘도 이 상태로 적분 치면 f 빼기 g는 4x 더하기 c인 거라고. 근데 c도 나왔으니까 c1, c2. 그러면 어떠한 두 개의 함수의 합과 차 함수 나오는 거예요. 다음처럼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빵 넣으면 마일, 빵 넣으면 4니까 C1, C2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 0 넣으면, 여기다가 X 0 넣으면 어떻게 되니? F0 더하기 G0이니까 F0 더하기 G0은 0, 0이니까 3이야. 그게 C1이야. 그럼 C, 미안합니다. 맞죠? 아유, 으아! 미안해. 0 넣으면 3인데 그게 C1이네. 그럼 C1이 3이죠? 한 번 더. 일단 0, 0 넣으면 X 0 넣으면 어떻게 돼? F0 빼기 G0은 C2인데 마일 C2는 마오야? 마오지? 그럼 fx 빼기 gx의 차 합 알잖아. 그죠? 그럼 두 개 합하면 fx 나오고 차하면 gx 나오니까 차수는 맞아? 너무 쉽죠? 그래서 항상 미분 나오면 적분하고 적분 나오면 미분 하고 싶다. 너무 쉽다 이거지.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 미분에서도 적분에서도 맨날 나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해야 돼요. 풀이 방법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항등식을 줍니다. 항등식 함수식 같은 걸 주는데 항상 스텝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같이 항등식 나오면 x에 대한 함수식 나오면 x빵 y빵으로 시작이야.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빵 넣고 y에 빵 넣어요. 그럼 0은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라서 지워지고 f0이 0 나오거든. 두 번째 주어진 걸 사용합니다. f'1이 마이너스 f'0가 마일이야. 얘를 미분 계수의 정의로서 적어줘야 되는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0 더하기 h 플러스 f0이라고 쓰면 얘가 지금 마1이라는 소리인데 f0이 0이니까 뭘 준 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마1이라고 준 거 마찬가지야. 즉 내가 원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역으로 가고 있는 거다. 역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고. 결과를 알고 내가 필요한 걸 미리 구하는 거야. 실제로 나는 이게 왜 여기 나옵니까? 라고 하면 얘로 도함수를 찾는 문제란 말이야. 원래 미분에서 나오는 건 얘로 f'x를 찾는 게 미분에서 등장해. f'x 찾으세요 문제란 말이야. 어떻게 찾냐면 정의를 사용하죠. 이거 미분 계수의 정의 문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f'x를 찾는 거야. 원래는 미분에서는 어떻게 찾냐면 정의를 사용하는 거였지. f'x는 h 0 할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였잖아. 근데 fx 더하기 h를 얘를 사용해서 찢어냈지. fx 더하기 h니까 y 자리에 h를 넣으면 얘를 대신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fx 더하기 h가 뭐가 되는 거야? fx 플러스 fh 플러스 4xh 되는 거 맞아? 뒤에 빼기 fx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f'x를 다음 주어진 식으로서 이쁘게 해주면 지워지고 리미트 h가 0을 할 때 이렇게 분해 이렇게인데 이거는 계산이 더 이상 안 되고 이거는 뭐야? h분의 4xh니까 약분치면 4x지. 이렇게 f'x를 정의를 통해서 구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럼 얘를 구하려면 h가 0을 할 때 h분의 fh가 필요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써주고 요걸 구하기 위해서 요거 쓰는 거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란 말이야. 원래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구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럼 귀찮으니까 외우자 이거지 결국은. 그래서 빵빵 넣어서 f0 구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거 정의 쓰고 구하고 싶은 거 정의 쓰면 최종적으로 뭐 나온다? f'x가 뭐 나온다? 얘가 뭐니까 마일이니까 마일 플러스 4x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도함수 찾는 문제라고 정확히 말하면 이 문제는. 근데 여기 왜 또 나옵니까? 도함수를 알면 뭘 찾을 수 있으니까 원함수를 찾을 수 있으니까. 왜? 우리는 배웠잖아. 무엇을? 적분을. 그래서 적분 치면 원함수 나올 거고요. f0이 0이니까 c까지 c가 0이니까 이렇게 원함수를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 미분 문제, 여기까지 하면 적분 문제.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적분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정말 잘 나옵니다.